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미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30.1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31도, 모레는 32도, 금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쪽 먼 해상에 물러가면서 중부지방의 경우 7월 상순까지, 남부지방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는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제주 지방에 일시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대기가 주로 불안정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서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고 햇살도 강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방은 낮에 일시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소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부산이 21도 등으로 오늘과는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 광주가 31도,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더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만조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에서는 각종 병해충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부터였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해서 판매 기록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독성이 높은 10가지 종류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던 것을요. 이제는 모든 농약의 판매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 기록제가 시행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요. 네네.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그 작물에 적합하지 않는 농약을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마치 관행처럼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해당 작물에 적합한 농약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8가지 정보를 전자상태로 기록을 해야 하고요. 3년간 이것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민간 농약 제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네, 보다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함께 만나보시죠.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 영향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붉을수록 위험한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면서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일부 동해안 지방은 5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폭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온열 질환자는 190명이고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방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고온에서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가축 중에서도 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7, 8월은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불쾌지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더더욱 생리적 특성이 땀샘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체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사열을 체외로 방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온철에는 반드시 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돼지가 땀샘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더위에 더욱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돼지가 고온에 노출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먼저 이제 돼지가 고온에 노출하게 되면요. 비육돈의 경우에는 사료를 섭취하는 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섭취량이 30%까지 감소해서 사료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체가 지연됩니다. 또 포유 모돈의 경우에는 사료 섭취량의 감소에 따라서 자돈의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돈의 내분비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난포 발달이나 배란, 착상 등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발정이 지연되거나 수태율과 분만율이 감소하는 전체적인 번식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돼지가 더위에 약한 가축이다 보니까 더욱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온이 몇 도 정도 올랐을 때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돼지에게 알맞은 최적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번식의 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돼지 농가가 많이 있는 충남 홍성군의 이번 주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홍성의 일주일간의 기온을 살펴봤더니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돼지 농가에서 어떻게 더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 여름과 같이 고온기가 되게 되면요. 사료를 같은 양을 주더라도 3번이나 4번에서 나눠주게 되면 10 내지 15% 그렇게 더 먹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광물질을 첨가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깨끗한 물을 충분히 주고 먹이통을 이렇게 깨끗이 관리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지붕에 물을 뿌려줄 경우에는 고온기에 돼지우리의 온도를 낮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도 물을 자주 마시게 되잖아요. 돼지 역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있어서는 물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돼지에게 물은 사료 섭취량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고온 환경이 되게 되면 사료 섭취량보다 최고 6배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충분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는 물 섭취량이 사료 섭취량의 6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이 점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신선도가 높은 사료를 할지라도 단시간 내에 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독소나 유해물 생물에 이렇게 오염되기가 쉬운데요. 사료를 공급하는 저장통이나 먹이통 그리고 물통을 평상시에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충남 홍성군의 은하면, 광천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는 돼지 질병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고온이 되면 돼지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게 되면 더위에 약한 돼지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돼지 위궤양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돼지 위궤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들과는 비슷한 증상입니까?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돼지의 위궤양은 식도의 구점막과 위가 연결되는 그런 통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의 위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돼지의 위궤양병은요.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이런 비육돈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증세가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돼지가 돼지 위궤양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대표적으로는 창백해지거나 허약해져서 마치 식욕부진이 일어나서 빈혈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체온은 정상보다 낮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암흑색조의 그런 변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관찰되는데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위궤양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심하면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에게 더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군요. 돼지의 위궤양병에 대해서 예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입자가 너무 곱거나 분진이 많은 그러한 가공사료는 피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알곡이 있거나 다소 거칠게 분쇄한 사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을 포함한 품질이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고요. 또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면 위출혈이나 또는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료 섭취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하고요. 끝으로 사육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 위궤양의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돼지 농가에서는 어떤 질병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게 되면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것이 이제 좀 걱정되는데요. 살모넬라균의 감염증은 주로 변질된 사료나 또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되게 되는데요. 살모넬라균에 돼지가 감염되게 되면 설사와 탈수, 위험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질병이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요, 돼지는 많이 위축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위생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살모넬라균도 역시 깨끗한 위생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변질된 사료 때문에 이 병은 많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요. 먹이통에 남아있는 사료나 물은 낮에 무더위에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료통을 채우거나 비울 때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료 찌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부패돼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부패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돼지는 분뇨에서 냄새가 심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기계나 전기 장비의 과열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퇴비사의 냄새를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분뇨 처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살펴주셔야 합니다. 또 퇴비사는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직사광선을 막아줘야 하고요. 고온기에는 냄새가 쉽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저감 장치를 미리미리 점검해서 냄새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액비를 만드는 미생물은 40도가 넘으면 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액비 저장소에는 그물막을 설치해서 자주 환기와 또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액비 저장소의 바닥을 청소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환기를 한 다음에 청소를 해줘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전문가를 함께 대동해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가축 분뇨 시설 관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돼지 농가가 있는 경기도 이천의 설성면, 모가면, 대월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장항 일동의 애호박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5월 초부터 애호박에 작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몇 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 검은별 무늬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네, 사례에서 말하는 호박에 발생한 검은병 무늬병은요, 주로 호박이나 오이, 참외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의 일종입니다. 이 병의 병원균은 발생하는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20도 내외인데요. 비가 자주 내려서 다습하고 서늘한 기온이 지속될 때 특히 발생이 심합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어린잎이나 줄기에 물에 데친 모양의 작은 반점이 생기다가 반점이 담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르게 되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표면에는 흑색의 분생 포자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곳에 그을음 모양의 곰팡이가 밀생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은별 무늬병의 방제법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검은병 무늬병의 방제법으로는요. 병원균이 종자나 또는 병든 식물체 또는 하우스 자재 등에서 월동하다가 분생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종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서 병원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설 내의 환경을 고온 상태로 유도하는 것도 이 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의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하고 관수 등을 조절해서 좋은 다습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으로 이제 검은병 무늬병에 걸렸다면은 적용 가능한 약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방제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